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 종합부동산세 오늘 5번째 시간 부가징수 절차에 대해서 종합 문제인데요. 먼저 문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부가징수 절차 잠깐 점검해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 절차의 첫 번째 과세 기준일 언제 기준이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또는 6월 1일을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 그래서 과세권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고, 과세권자는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 제척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6월 1일, 그날을 과세 기준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납세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납세지, 어디 가서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느냐, 그 장소를 납세지로 법에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물세는 물건 중심으로 물건의 소재지, 인세는 주소지. 그래서 법인 있죠. 법인은, 우리나라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는데, 외국 법인은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없다면 부동산이 있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겠다. 그럼 개인의 경우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거주자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소,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도 없고 또 주소지도 없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집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물론 비거주자의 경우 주택이나 토지를 여러 군데 소유하고 있다, 여러 지역에 소유하고 있을 때는 공시가격이 그중에 가장 높은 주택이나 가장 높은 토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추가로. 그리고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이면 종부세는 그대로 준용 따라간다는 거.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비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징수 방법은 과세권자인 국가를 대신해서 세무서장이 세액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언제까지 납부하라 고지서 발부하죠. 그래서 원칙이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 계산을 해서 납부 고지서에는 납부 기간이 기재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요 기간 내 납부하라고 늦어도 납부기간 시작되기,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합니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납부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마지막 날 12월 15일을 납부 기한이라고 하죠.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납부 기한 내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 가산세, 물론 3%도 있고 10만 분의 20이 이렇게 일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납부 고지서를 받아보고 내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스스로 뭐 하겠다, 신고 납부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예외로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고지서 나온 건 없었던 걸로 보고요. 그러면 신고하겠다 그러면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와 똑같아요. 납부 신고 기한은 언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부과주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다. 얘기는 고지서 발부한 건 없었던 걸로 보고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납세 의무자가 12월 15일까지 신고하겠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고지서 발부하고 고지서 받고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이때 납부 기한 12월 15일까지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던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든 납부하면 좋은데 이때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는 첫 번째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요건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여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재산세와 똑같이 신청은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기한까지만 납부기한 내 신청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12월 15일이니까 15일까지만 신청서 제출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기한 지나고 재산세는 3개월인데 종부세는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 분할 납부할 때는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기본 납부하고 초과하는 거 그걸 차감한 금액만 분기간에 납부할 수 있고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100분의 얼마 50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 고지서를 누가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신청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세무서장은 신고가 들어오면 고지서를 수정하고 또 고지서 별도로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에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종합부동산세가 분할 납부되면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도 비율만큼 분할 납부 참고로 재산세가 분할 납부되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분할 납부가 따라서 간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죠. 자, 문제 보면 자, 첫 번째 2024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 환경지구안에 임야 무슨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의 임야 소유자는 마음대로 사용 수익에 제한을 받고 매매도 잘 안 되고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할 때 따로 분리를 해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리과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아니라는 거. 다음 2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여러분 1세대 1주택자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요. 또 연령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는 별도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그리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그리고 15년 이상이면 50% 그럼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최고가 40% 그리고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고 50% 중복공제가 가능하죠. 그럼 중복에서 치면 90%가 되니까 그때는 중복에서 공제는 되지만 한도가 얼마 100분의 8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등록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 과거의 문화재 주택이죠.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어도 전국에 있는 주택 합산할 때 그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을 먼저 납부합니다. 그리고 초과금액 150만 원이죠. 150만 원은 납부기한이 지나고 6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다음 5번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에 대해서 계산할 때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요, 공동소유자가 지분별로 나눠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이에요. 지분별로 나눠서 각각 9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 그러면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0번. 자,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과세 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서 작성한 날은 6월 1일이에요. 근데 우리 지방세법의 취득 시기는 취득할 때는 매매계약서 필요 없고 실제로 잔금을 부한 날, 지급한 날이에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및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이 6월 29일이래. 그러면 6월 29일 날 취득하고 매매한 거예요. 그럼 6월 29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6월 1일 지나서 취득했기 때문에 매수자는 납세 의무가 없고 6월 1일 소유자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 매도인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맞죠? 6월 1일 지나서 취득한 건 매도자가, 6월 1일까지 취득한 건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다. 다음 2번. 납세 의무자가 국내 주택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자, 국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겠다 그랬어요. 맞죠? 예. 다음,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있다면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일 하면 과세 기준일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몇 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수 없다.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음, 납세 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신고, 아예 신고를 안 했으면 고지서 받고 납부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소신고를 했다면 그때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뭐한다? 적용을 하지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신고 안 했을 때만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고 신고를 했어요? 그럼 신고 납부로 이행을 한 거야. 근데 성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분할 납부는 되지만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4번이 되겠네요. 예. 자, 다음 11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틀린 거 1번.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납세 의무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징수하고자 할 때 납세 고지서에 주택과 토지로 따로따로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시작되기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 상당액은 납세 의무자가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합산주택을 직전연도 과세 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전년도에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부담 상한을 계산한다 맞습니다. 4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는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세액을 하고, 여기서 틀렸죠. 100분의 50을 뭐합니까? 가감하는 경우는 증하거나 감하게 되면 가감한 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근데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을 적용하는 경우는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으로 한다. 틀렸어요. 가감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후에 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군데에서 틀렸죠. 세율이 적용된 후에 세액으로 하고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이 아니라 후에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틀렸고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지하고 있는 별도 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한 금액 공시가격 80억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로 한다. 종합합산은 5억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은 80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4번에서 틀렸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